네,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의학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베델의 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좀 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든 다 이러한 정신과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 혼자만이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건강할 때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실제의 치매를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 오셨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라고 해서 방영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역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치매를 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던 의사셨고요. 그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일본의 의사이시지만 본인 역시 치매가 와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제 많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데이케어 센터, 노인 요양 시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무 획일화된 프로그램과 이러한 것들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치매가 있었어도 그것이 행복감을 주지는 이제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 간의 갈등, 그리고 본인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분은 집에 있기를 원했지만 집에 있으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아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런 시설에 있다 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인 이 일본 신경과 의사는 그럼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니?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병이 온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혼자만이 편안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것이 현실인데요.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한 직업군이 작업치료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치료의 영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치료를 잘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건강한 작업치료사로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작업치료입니다. 이제 저는 선배 작업치료사로서 또 재활의학과에서의 많은 치료 경험, 그리고 이제 정신과에서의 그런 작업치료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작업치료 영역이 이제 많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치매 환자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와 또 전문 병원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치매 또한 정신건강학적으로 우리가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이 브레인 사이언스 이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한 학문을 할 때 자기 과목만 잘하고 또 병원에서도 자기 전문 그 영역만 알고 다른 부분은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는 융합적인 학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더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일할 작업치료사들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작업치료를 전공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브레인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러한 브레인 사이언스에 연관된 연구원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야들이 많이 커나갈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원 정도로 이제 작업치료사들을 이 브레인 사이언스 측면에서 이제 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브레인과 연관돼, 이게 정신건강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보건학 또 이러한 의학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브레인 사이언스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의 연구 성과가 쌓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더 안락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을 이제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강의 시간에 뇌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측면을 좀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브레인 사이언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초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체로 분자 차원에서의 생화학 작용에 대한 미시적 탐구 및 인지와 관련해 정보 처리의 세분화된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적인 탐구 방식이 많은 비용이 들면서도 두뇌의 단편적인 기능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지성, 감성, 의식, 무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뇌를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연구 분야가 바로 뇌과학입니다.
뇌의 작용 원리와 의식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과학, 의학, 교육, 산업, 문화 전반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 정보 처리 기능을 기계에 적용해 인간의 신경망 같은 신경 회로망을 개발하고 현재의 컴퓨터보다 더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등 이에 해당하는 이제 전반적인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뇌융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신경계의 분자 및 세포 생물학, 또 신경의 가소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립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신경계 질환에 대한 것들의 이제 기전을 규명하고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의 치료제를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신경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만들어져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 정보 및 뇌공학이라고 이제 해서 이러한 분야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도 생겼는데요. 뇌정보의 수학적인 해석 및 응용, 또 뇌 기반한 바이오닉 휴먼 창출, 그 다음 고해상 뉴로 이미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됩니다. 또 이제 뇌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신활동의 통합적인 조절의 이해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고, 또 인간 고위 뇌기능의 이해 및 항진에 대한 연구들, 또 건강한 정신활동을 하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다 또 깊이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을 IT와 이제 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 질환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어, 또 스포츠, 문화, 콘텐츠 관련 융합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에 있어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들 이제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의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장돼 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에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죠? 킹스맨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 킬러 가젤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언뜻 보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의족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재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그 킬러로서의 그 당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지요.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예. 이처럼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브레인 사이언스가 이제 많이 융합적인 학문으로 의학과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인간의 생각과 감각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증진해가는 인간 증강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물학적 증강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또 AR 등과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켜 가고 그리고 그 능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시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 영역도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업치료사가 이 뇌하고 인체의 여러 가지 그러한 생리적인 것, 해부학적인 이런 모든 것을 공부했기 그것을 어떻게 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작업치료사가 분명 이러한 연구에 함께 할 수 있는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그 보도자료들을 좀 한번 보면은요, 인간 뇌와 우주 어떨까요? 자, 크기는 엄청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대우주에 대비해 인체를 소우주로 비교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적인 그러한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장육부를 우주와 비교를 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인간의 이러한 오장육부들을 비교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이제 연결해서 질환 병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 동양에선 자연의 음양오행 원리와 인간 세상의 원리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규칙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그에 관한 많은 책이 또 있습니다.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본 서양의 인간 소우주론 관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킨 예가 있습니다. 인체 기관 중에서도 인간 정신 능력의 원천인 데는 그 오묘한 그 모습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왼쪽은 마우스의 뇌신경 네트워크, 오른쪽은 2005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가로세로 20억 광년 크기의 우주의 시뮬레이션인데 매우 흡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우주와 인간이 정말 이런 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됐고요. 인간의 뇌는 860억,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소뇌에는 약 690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역시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두 시스템에서 하나의 노드, 그 마디 역할을 하는 뉴런과 은하를 등치시키면 뇌와 우주를 구성하는 정량적 요소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 또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전자현미경으로 본 40배율 소뇌이고요. 오른쪽은 가로세로가 각각 3억 광년인 우주 시뮬레이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뇌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더 깊어가면서 우주와의 연결된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융합적인 이러한 지식을 이제 체계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세상에서 사람 중심의 뇌과학, 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문이 작업치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치료적인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다른 학문들과의 융합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
컴퓨터가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뇌 구멍을 통한 전기 장치를 달면 뇌를 바로 컴퓨터에 연결할 수도 있고, 생각만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눈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가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그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하드드라이브로 저장했다가 원할 때 다시 꺼내어 볼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뇌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안전이 보장된다면 레이저 천공 시스템이 2043년쯤에는 허가를 받을 것이고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여태껏 쥐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없었던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심리학과도 연계되어 질병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가령 ADHD도 지금은 증상만으로 병을 구분할 수밖에 없지만 신경세포의 양상에 따라 수십 종류의 세분화되어 치료법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정신분열과 우울증도 이와 같이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스마트폰 앱은 고마운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 같은 생체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감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 긴장도를 측정하고 상황별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뇌의 신호 전달 순서가 중단되면 중요한 신경 연결이 상실되어서 기억 상실과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치료하려면 네트워크의 다른 뉴런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함이 없는 뉴런을 식별하여 신호 전달 루틴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컴퓨터 모델을 갖게 됨으로써 살아있는 실험 대상자가 없어도 뇌의 기능과 이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국내 최초로 게놈 정보를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울산의 게놈 서비스 산업이 규제자의 축구로 지정이 되었고 전국 최초로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울산시는 게놈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해서 분석하는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해서 질환 맞춤형 진단 마커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 및 시작 개발 플랫폼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게놈 서비스 사업 규제자의 특구 지정으로 이러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잘 발전하게 되면 국가 방역망 유지 또 질병 대응 체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훨씬 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빠르게 해 나갈 것이고 작업 치료 영역도 이러한 영역과 함께 맞물려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예비 작업 치료사들 역시 이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이런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의학을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얕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정신의학의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질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아주 기초적인 그 평가가
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기도 했고 동영상으로 보기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강의되어지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깊이 있다기보단 전반적인 내용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들, 이제 정신의학을 공부한 것들을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분야가 이제 작업 치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작업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뇌가 즐겁다, 또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즐거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뇌에서도 어떤 이런 세포들의 이러한 연결을 더 돕는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들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결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자들 역시 우리 이런 활동을 이제 제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나가시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작업, 또 개별형 맞춤 작업은 무엇일까를 연결해 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작업 치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환자가 내게 왔을 때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작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즐거울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의미 있는 작업,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작업,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의 고민의 결과로 제가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농학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예학을 했고, 그것을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원예치유 이제 박사를 하게 되었고, 또 자연치유 박사를 또 이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작업치료사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건강한 작업치료사로서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은 미래식물산업연구소에서 이러한 자연치유, 식물을 이용한 치유 활동을 교육화시키는 이러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 정신,
자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수직 정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경복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은 직업군이 바로 경찰, 소방 뭐 이런 관련된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적으로도 보면 함께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이제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직 정원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치유 활동을 하는, 원예 작업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이러한 사회공헌도 이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분야고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죠. 이런 분야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영역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의 많은 제 연구들 중에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어 갈수록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은 분명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물과 하늘과 자연이 있는 모습의 인간은 아름다움과 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요. 어떤 방식의 재난과 충격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이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세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이제 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설령 우리가 좀 작은 세상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투명한 사회로 가야 하고, 그것이 곧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후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을 돌아보시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공부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이 책에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자연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또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한 이제 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저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러한 작업 치료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반인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자폐, 정신분열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바로 그러한 뇌융합적인 이러한 연구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뇌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이 연구는 사회적인 활동과 깊은 관련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무엇이죠? 예, 작업입니다. 작업. 이 작업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또 대인 관계,
또 직업을 위한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나가는 것들이 바로 작업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뇌 건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 양식, 감성, 걱정, 우울증, 고립감, 그리고 생애 과정 중에 입은 학대, 상처 등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치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회와 뇌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어 왔고요.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뇌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브레인 피트니스라고 해서 명상, 요가 등 마음 훈련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작업 치료에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뇌 훈련 방법으로 역동적인 두뇌를 잘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방법들이 앞서서 보신 이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치유센터를 치유 정원이자 자연치유센터, 자연치유연구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뇌의 지속적인 사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뇌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십억 뇌세포를 움직이는 것, 뇌를 쓰면 쓸수록 기능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뇌를 쓰지 않으면 빨리 늙게 되고, 뇌세포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정화되어서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조로치매라고 해서 젊은 층에도 이러한 치매가 늘어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뇌에 쌓이는 독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일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대사, 물중, 독소들이 머리에 쌓이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100세 시대입니다. 이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시고 이것을 작업치료에 연결지어서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운동으로 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이에 관련된 신체적 작업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모든 신체는 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에서도 멘탈력이 80%, 기술이 20%라고 합니다. 과거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고 했지만 요새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생겨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도 없고 정신 건강도 없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을 작업 치료에 응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늘 긍정적, 미래지향적 생각을 하고 인간으로서 이러한 욕구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건강한 욕구. 그리고 좋은 일은 언제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엇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일.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경북대학교 작업치료과에 들어오신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작업치료를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공부를 해서 나를 건강하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계속적인 학습, 도전의식이 요구되고요. 계속 배우고 쓰고 있는 것, 단순히 퍼즐 맞추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활동으로
두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공부를 연속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의 공부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만나 뵙게 되는 데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건인과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꾸준히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북이처럼 공부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거북이처럼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도움도 받고 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행으로 새로운 환경,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포천 에서도 둘러보면 갈만한 곳들이 좀 있으니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여행도 즐기시고 또 책으로의 여행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동급생들 또 선배 후배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지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힘을 모은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 세계가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과제는 제가 또 따로 공지를 하겠지만 그동안 못했던 그 과제물들 있으면 이번 차시에 모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가정도, 지역 공동체도, 정치판도, 나아가서 전 세계도 다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소통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분일 겁니다. 관련 강의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8천만 회? 맞아요? 네. 대충 8천만 회. 네. 우와.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강연계의 BTS입니다. 김창옥 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청각장애인인 아버지와의 소통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가 개봉이 되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연계의 BTS. 마음에 드십니까 이 별명은? 아니 그거는 뭐 아마 방송 작가님들이 붙여주신 거지. 뭐 좀
거시기 하다가 아니 근데 네. 심각한 주제도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는 재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창호 선생님 강연을 듣는 분들은 배꼽 잡고 웃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아버지는 이제 귀가 안 들리셨고 어머니는 이제 학교 다니신 적이 없으셔서 글을 모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관공서 같은 데 갈 때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 3, 40년 전에는 네. 거기가 뭐 되게 분위기가 정말 그랬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근데 가뜩이나 또 귀도 안 들리시고 또 안 보이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알게 되면 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좀 쉽게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렸을 적부터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관공서에 가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 손잡고 가면 관공서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좀 예전에. 무시하고 뭐, 이런 네, 게 좀 네,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도 아프게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사람이 무슨 뭐 진리를 뭘 하나를 알든 네. 뭐 세상의 이치를 알든 그거 아는 걸 갖고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의시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네. 친절하고 쉽게 좀 쉽게 좀 안내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소신이 늘 네, 가진 그게 분이시군요. 그냥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의식에. 아니 근데 이렇게 소통을 주제로 강연해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소통의 달인인데 이번 영화의 주제는 아버지와의 불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통이라는 뭐 이제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학을 제가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성악 전공하셨죠. 예, 성악을 네. 저는 전공했고 예.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던 건 아버지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불통된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거지. 사실 그래서 소통 전문가다라는 말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 강연할 때 예. 좀 대중들과 좀 소통을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나머지 분야에서는 네. 또 뭐 엉망인데 엉망이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못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이 많아서 솔직함이 매력이세요. 네. 김창호 선생은 이게 솔직함이 매력이신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버님이 청각장애 3급 네, 네,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도 불통이기도 하고 소통이 네, 어려웠기도 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또 아버님의 이런 독특한 면들이 있어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네, 아버지가 이제 85 되셨는데 아주 전통적 한국의 아버지 상이셨어요. 좀 근엄하고 예, 뭐 전혀 권위적이고. 말 없으시고 네, 뭐 아들하고 대화도 없고 네. 근데 거기다 또 귀가 안 안 들리시니까 들리시고. 그게 훨씬 심해져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자라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네. 아빠하고 별로 얘기해 본 적 없다. 주로 소통은 어머니와. 평범한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제 거기다 귀까지 안 들리셨으니까 예. 그게 보통의 가정보다 훨씬 심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평생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모의 사이가 자녀의 날씨와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네.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달라지고 먹고 싶은 옷도 달라지고 뭐 정서와 모든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친밀도가 예. 자녀에게는 날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치도 여야의 친밀도가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서적 날씨를 만든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 비가 오는 건 괜찮은데 계속 비가 온다든지 하하. 계속 어둡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대한 영향을 자식이 받겠죠. 그래서 김창호 선생님이 우울증을 앓은 적도 네.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 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유쾌한 소통의 달인이 네. 우울증을 내가 알았다? 근데 오히려 얼굴을 보여주고 남에게 고도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이 사태에도 보면 아마 직업군으로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의료인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이게 죽어갈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또 위험해지실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요리사분들도 네. 제때 밥 못 챙기시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때에 사람들을 그쵸. 잘 이제 좋은 음식을 해주셔야 되니까. 런치, 디너, 네. 타임.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 놓치면 네. 그분들은 어디 옆에서 그냥 뭐 간단한 걸로 얼른 때워 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막 쓱쓱쓱 비벼서 네. 그냥. 그게 예. 잘 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손님이 더 많아지시니까.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가정 내에서의 불통 또 스스로의 우울증 이런 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처방전이 네. 마음의 처방전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민간요법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민간요법 같은. 경험한 걸 이걸 어디서 막 집대성한 학문을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경험치를 이렇게 제 경우에는 좀 이랬었습니다. 뭐 그 정도 같아요. 아니, 가정 얘기가 그럼 나왔으니 그런데 뭐 소통에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있습니다만 가정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가족 간의 소통. 집에서 지금 저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네요. 왜 밖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못하냐. 밖에서는 100점 집에서 빵점인데 뭐 좀 참 뭐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네요. 저 집에서 실습은 나중에 좀 하시고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예. 그 배우자와 사이가 좋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의 소통이 먼저다. 그러니까 나와 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서 누군가 그랬거든요. 결혼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결혼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한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나를 평생 안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예. 나에게 이런 면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거꾸로 나 장난 아니었는데 나 너 만나서 바닥 쳤어. 나 너 만나기 전에는 나 진짜 대단했어. 나 잘 나갔어. 다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씨앗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발화가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럼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나하고의 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는 괜찮고 나서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은. 그러면은 자신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고 나와 소통이 제일 안 될 때 도픽으로서 결혼을 선택하는 건 일단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하면 더불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나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나와의 소통이 근데 또 역설적으로 네. 나와의 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외부와의 관계로서인 것 같아요. 어허. 그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뭐 연애도 해보고 예.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동료하고 파트너로 일도 해봐야 이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파트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참 그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 요즘에 그냥 제 스스로에게 드는 생각은 포기만 하지 마라. 착한 사람들이 포기한다. 실망하고. 그러니까 실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라. 계속 소통을 해봐라. 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보다 좀 더 나아져 있지 않겠냐. 스스로 그런 경험도 좀 하셨어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예. 라고 이제 저의 안에서 저를 비난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많죠. 이렇게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강연 전문가인데도.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막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엔 그건 좀 책임감이어서 더 무겁다는 느낌은 들고 보통의 남자보다 조금 더 여리거나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도 좀 센 데 가야 된다고 해병대 생각을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너무 여리고 약하니까 제가 누나가 넷 있거든요. 누나 넷에 네. 형 하나. 정말 그래서 이제 다둥이 가정. 네. 막내시죠. 사이도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6이나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각방도 오래 쓰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또 6이나 어떻게 그렇게 됐나. 참 어른이 되고 보니까 참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예. 여하튼 그래서 형 누나가 넷. 네. 여성스럽고 오히려 좀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둥이를 되게 어렵게 낳았으니까 누나들한테 야 막둥이가 그거 하지. 너 왜 막둥이 하나 있는데 누나들이 넷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그런 옛날 어머니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마보이는 아니었지만 누나들이 계속 뭘 해주고 이러니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 좋지 않다. 센 데로 가자. 그래서 해병대.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하셨는데 네. 대학에서 군복을 일부러 입고 일부러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나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부여했어요. 포장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게 이제 네.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미션을 보고 예. 아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꿈이 됐는데 막상 이제 공부를 제가 못하고 음악대학 갈 뭐 실력도 형편도 안 되고 그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네. 아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되게 어렵게 5개월 만에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왔는데요. 예.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예고 나오고 전 공고 나온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한참 앞서가 예, 있는 막 느낌. 모차르트 막 이런 거 피아노 치고 저는 바이엘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치는 거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8분 음표 들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네.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기죽기 싫고 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군복을 입고 다닌 거죠. 그 열등감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제 어떤 갑옷 같은. 근데 누구나 그런 열등감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잘 나가는 강연 전문가, 소통 전문가도 가끔은 움츠러들 때가 있다고 하시죠.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고 무대에 서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성과로 내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 내가 오늘 뭘 해. 그러니까 나 소중하다고 봐줘. 그럼 뭐 예전 같으면 이러는 거죠. 뭐 이렇게 친구들이 내일 뭐 있어 그러면 아니 뭐 그 김현정 뉴스쇼 아나? 아니 CBS에서 나를 또 캐스팅을 하네. 아 나 진짜 뭐 이제 이렇게 자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 가줄까 해. 네, 이렇게 아니 원래는 15분인데 1시간을 또 그 유튜브를 하자고 하더라고. 백골쇼까지 하자네. 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관로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나 소중하다고 니네 좀 봐줘. 난 사랑받고 싶어. 나 열심히 살고 있지. 뭐 근데 그게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해도 예. 아 나는 좀 소중하다.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다. 네. 내가 꼭 명품백을 들어서 나도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다. 근데 또 들면 좋죠. 들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봉지만 들고 다니고 뭐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흑백 논리라기보다는 그 명품에서 자유로운 그 자유롭다는 건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그 자유함이 굉장히 좋네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순간 열등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고. 그게 자유로워질 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친구가 되고 지식이 많은 자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런 사회 철학이 있을 때 예. 정말 뭐 사자와 어린 양이 예. 뭐 같이 놀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좀 모자란 것 같아 남보다. 네. 좀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남보다 뭐 건강이 못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뭐 학력이 남보다 못한 이걸 극복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난 근데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여러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괜찮아. 너 얼굴에 뭐 막 누군 예쁘고 뭐 누군 질서 안 지키고 막 예를 들어 야 그럴 수 있잖아요. 눈, 코, 입이 질서 안 누구는 지켜. 뭐 막 몸매 장난 아니고 누구는 그렇지. 장난꾸러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야 장난꾸러기여도 괜찮아. 그래도 넌 소중해. 그래도 소중해. 그래도 넌 소중해. 그런 교육을 좀 살다가 장난칠 수 있어. 그래도 넌 소중해. 그래도 소중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건 예. 내가 소중하고 누군가들이 내가 있어서 좋아하고 그치, 내가 그치.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예. 그게 사실은 1번이지 외모나 학력이나 사회적 권력이나 이것의 최종 버전은 내가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가치가 있고 전 그거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은 그거니까. 예. 그럼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새겨들으실 이야기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예. 넌 소중해. 넌 얼굴이 조금 눈, 코, 입이 질서 좀 덜 지켰지만 그래도 그게 멋있어. 그게 개성이야. 근데 그 부모도 자기의 부모에게 그걸 받지 못한 거죠. 아마 뭐 실력으로 숫자로 평가받았겠죠. 너 몇 등이야? 뭐 너 어디 회사 다녀? 그래서 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좋은 철학이나 종교의 진리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나. 네. 좋은 말씀이네요. 아이들에게 혹은 내 옆에 친구에게 넌 그냥 그대로 괜찮아. 넌 그래서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뭐 식사하다가 이야기. 예. 나 언니 나 많이 쪘지. 그러면 야 딱 좋다.
너 지금 72kg가 딱 좋아. 네 키에는. 너 왜 이렇게 살을 빼려고 그러니? 나이 먹고 살았으면 되게 배기 싫어. 그래 쪼글쪼글하고 별로야. 네, 이런 얘기 해주는 머리 하고 거예요. 나서 너 언니 나 이상하지. 사실 자기가 보면 이상해요. 네. 근데 주변 언니들이 야 딱 좋아. 넌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안 먹냐? 그냥 어떻게 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지금 낸 돈이 얼마니? 근데 그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이게 맞아.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냥 그게 또 힘이 되는 거군요. 듣는 사람은. 그게 진짜 영혼이 위로받고 안식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야, 딱 좋아. 뭐 이렇게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마. 이미 애 많이 썼어. 그럼 막 맨날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뭐 스포츠도 아니고 뭘 화이팅이야 맨날. 그냥 지금까지도 잘했다. 그러면 사람은 더 잘하고 네.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김장호 선생님 네. 오늘 딱 좋아요. 요거예요. 요거. 힘이 되는 이 한마디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본 네. 방송으로 여기까지 네. 하고 네. 유튜브 댓글쇼 약속하셨어요. 네. 조금만 15분만